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확진자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확진자를 빨리빨리 많이 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일본도 이제까지 감춘 걸로 알고 있고, 확진자를 코리아처럼 내느냐? 어차피 치명적이지도 않고, 치사율도 높지 않은데, 그냥, 음? 자가치유하고 조금 노인이신 분들만 돌보자. 그 병원 시스템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 영국도 아예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도 그냥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게 오르냐? 그리고 가다 이제 대한민국이 옳다로 나왔는데 왜 오를까요? 확진자를 왜 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병을 치유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병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하면, 내가 아픈 걸 인정 안 하면 병원에 가겠습니까? 치유의 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 안에서 문제와 정답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정답도 있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정답만 있을까요? 없죠? 정답과 문제는, 정답이 있으려면 문제라는 게 존재해서 배경으로 깔아야 되고, 그렇죠? 문제가 있어야 정답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제시 안 하고 정답을 내놔봐. 그런 격인 거예요. 병이 있어야 치유하는 길이 나와요. 자, 병을 누가 치유할까요? 여러분, 맞죠? 의사 선생님이 하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없다는 건 다 알려졌죠? 바이러스가 뚜렷한 2차 감염을 막고 이렇게 잘 쉬게 하고 그러면 우리 감기 어때요? 감기 먹는 거 대증요법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2차 감염이 안 되게 하고 대증요법으로 어디 아프고 이런 거, 염증 같은 거 안 생겨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쉬면, 잘 먹고 쉬면 나아요. 대부분의 병의 7, 80%는 자가 치유를 합니다, 이 몸이. 그럼 이 몸이 누군가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치유를 하게 돼 있어요. 문제를 인식하면 우리 몸은, 잠재의식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게 문제야,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치유 시스템이 발동돼요. 자, 이게 문제다 하고 수학 문제를 내면 아이가 풀듯이 잠재의식이 우리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해결합니다. 마음이 치유를 담당하는데,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알고 보면 마음이에요. 내가 아파요 이렇게 아픈 마음을 주면 의사 선생님 치유해 줄게요, 치료해 줄게요 이런 마음을 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먼저, 아프다고 안 하는 사람한테 청진기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의사 선생님 없죠? 아파요 이렇게 호소해야 돼. 즉,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밝히는 게 순서예요. 문제가 있어요 해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와요. 진단을 하고 확진자를 낸다는 건, 병명을 붙인다는 건, 병이 있다는 거를 세상에 알린다는 건, 마음의 세상에서 나 문제 있습니다, 나 아파요, 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그래 치료해 줄게, 치유해 줄게 하면서 와요. 의사 선생님도 오고 우리 잠재의식이 자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서 막 치료하려고 백혈구를 막 생성하고 막 거기 아픈 부위에 가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확진자를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확진자를 내면 사실은 이 코로나의 마음은 두려움이거든. 죽음의 공포. 걸려서 죽을까봐. 그리고 걸려서 수치당할까봐. 그건데 확진자를 내서 이렇게 우리가 병을 진단했습니다 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아, 저렇게 병이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밝혀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병이 없는 사람일 거야. 확진자가 많이 나올수록 그들은 다 자가격리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 환자는요, 실제 자기가 환자라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 빨리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자 보호자분들이 제일 나쁜 보호자의 사례가 뭐냐면, 어떻게 아파서 수술 잘못되면 어떡해. 아니, 수술 들어가는 환자는 더 힘들어요. 막 근심 걱정하면서 또 병 걸려서 암이 진단됐더니 세상에, 옛날에 병원에서 봤는데 딸내미가 징징 울면서 엄마 죽으면 나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 그랬어. 아니, 따님, 엄마는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요. 딸을 남기고 죽는 엄마가 더 무섭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해. 왜 엄마 위로를 안 하고. 내가 여보 이랬어. 하루 종일 울어. 근심 걱정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자기 어떻게 될까봐 그런 거지. 자기 마음만 안정시켜야 병이 빨리 낫는데. 괜찮아요 엄마,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 그렇게 안정이 되려면, 국민의 마음이 안정이 되려면 확진자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걸 보여줘야 안정이 되고 옆에 사람을 믿어요. 설사 그 사람이 아직 병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이라도 믿고 살아야 편안하지. 걸려서 또 치유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막 불안한 거지. 확진자를 안 내면 일단 마음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고 국민이. 그리고 나 이렇게 병 걸렸다고 인정을 안 하니, 병이 없는데 누가 치료를 합니까? 아무도 치료 안 해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의사 마음도 안 움직이고. 아프다는 사람이 없는데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그거 공식적으로 딱 인증을 하고 확진됐어요. 당신은 병자입니다. 아픕니다. 또는 그 사람 자신이 아파요. 이래야지 의사 마음도 움직이고 잠재의식도 움직여서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막 일을 할 텐데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더 퍼져나가죠. 불안하고, 사회는 불안하고 더 퍼져나갑니다. 마음 안에서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마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너무 마음이 심각하게 상처 입은 분은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가 잘못하면서 상대가 잘못한다고 느껴요. 응? 이런 식이죠. 내가 바람을 막 피워. 그럼 미안한 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피해 망상증처럼 돼버린 사람이 이래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바람 피우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학대했으면 내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겠어. 나는 피해자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이러면서 계속 바람 피워요. 이 정도로 왜곡이 됐을 때는 정상적인 언어의 소통으로 치유가 안 돼요. 일단 내가 가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 안 하려고 저 사람이 나를 학대해서 내가 바람 피운다는 논리로 몰고 나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현실 상황에서 볼 때는 자기가 더 가해하는 거지. 인정을 안 해. 이럴 때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도 첫걸음이 자기의 문제점 인정하기예요. 남편이 부인을 막 때리면서 이 여자가 너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폭력을 써. 네가 나를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 내가 화를 내겠니? 너의 문제점이야. 이러면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수치를 모르는 거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서 수치를 느껴야 그때 그 수치의고가 죽거든요. 내가 막 때려부시고 폭력 쓰고 때린 다음에 내가 진짜 왜 이럴까?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여자 하나 때리고 이렇게 폭력이나 쓰고 정말 열등하고 정말 수치스럽다. 나 문제 있는 남자예요. 이래야 그 문제점을 인식해야 열등감, 수치를 느끼고 수치를 느껴야 자기의 수치를 인정해야 죽는데 막 부인 때려놓고서 부인이 막 이제 아프고 하니까 애들한테 하소연했어. 그래서 애들이 아빠 좀 엄마 때리지 마세요. 이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부인한테 네가 애들한테 얘기해서 나를 그렇게 나쁜 놈으로 몰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당한 거만 보는 거야. 자기 수치를 안 보는 거죠. 때렸잖아. 남자가 그래 약한 여자 때린 게 자랑입니까? 폭력 쓴 게? 아니 깡패들을 제압하고 나가서 힘 많은 사람한테 했으면 자랑이지. 약한 사람 괴롭히는 남자랑 하고 싸웠으면 그게 자랑이지. 약한 여자한테 힘과시한 건 얼마나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그런 자기의 수치는 안 보고 부인이 애들한테 얘기해서 애들이 자기 수치 줬다고. 당했다고 하는 거죠. 수치 당했다고. 그렇게 자기 문제를 인식 안 하는 분은 마음공부가 힘든 거예요. 적어도 인식은 할 지경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정신병까지 간 거지. 어느 부분은 정신병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 진단서를 띄워오셔야 마음공부 시켜드릴 거예요. 이래. 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나가 문제가 없고 상대를 미워만 하는데 어떻게 고쳐져요? 그렇잖아. 내가 아프다고 해야 내 병을 치료하는데 제가 아파요 이러고 있는 건데요. 그럼 치료가 안 되죠. 그러면 돈 내버리고 시간 내버리고 우리도 우리대로 너무 힘들고 말로는 안 되니까 이상한 걸 인식해야 돼. 그래서 전문 기관에 가서 본인이 문제 있다. 병명을 받아오는 게 제일 좋죠. 강박증, 공황장애, 뭐 조현병, 정신분열증, 뭐 이런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걸 딱 받아오면 그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내가 문제 있구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의 치유가. 자기가 문제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모든 해결책은 거기서 나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했구나를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다시 노력하는 거지. 실패했다는 걸 인식 안 하는 사람은 실패했다는 걸 인식할 때까지 계속 인정하라고 본래가 실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라고. 내 문제점을. 응?
내가 뭘 발명할 때도 아 이거 실패했구나. 그리고 다시 도전하잖아요. 응? 실패했다고 인정을 안 하면 다시 성공할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되듯이 병은 병명이 나오고 진단을 해서 나는 아픕니다. 병자입니다가 나와야 마음 안에서 움직여요. 모든 게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의사 선생님도 마음이고 의료 시스템도 마음이고 잠재의식인 그 자가 면역 이 우리 인체의 그런 잠재의식도 인체 자연 치유력, 자기 치유력, 자기 면역력도 전부 마음이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그래서 그게 발동한단 말이야. 사회 전반적으로 치유력이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거 문제인식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인식할 때까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요. 병은 점점 커진다고. 인식하라고, 인정하라고. 네가 아픈 거 인정하라고. 점점 아파요. 문제를 확대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되게 불안해지죠. 사람들이 못 믿고. 아주 이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빨리 자각하시고 얼른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세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자기 수치 인정 안 하려고. 수치 안 보려고. 또 하나는 무기력하게 아유 뭐 어차피 내가 손대도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그래서 만만대하는 나라. 편하게 사는 나라. 수치 안 보려는 나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남하고 경쟁해서 1등 못할 바에 안 하고 말어. 뭐 이런 나라. 더 큰 환란을 당하죠. 병을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인정 안 하다가 병원 무서워서 아픈 분이 병원이 무서워서 계속 안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위암 초기면 얼른 수술하면 될 거를 나중에 말기에 가갖고 수술도 안 돼. 죽는 거죠. 수술할 수 있을 때 빨리 환부를 도려내야 되듯이 초기에 빨리 진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조금 더 일렀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그것도 다 잠재의식의 작용으로 본래의 뜻이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잡고 열심히 투명하게 확진자를 내고 알리는 거 너무 잘한 거예요. 베스트예요. 알리는 거. 투명하게 알리는 거.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병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 그게 바로 안정을 주고 인정을 하니까 아픈 거를.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거쳐서 치유력을, 마음의 치유를 발동시켜요. 다 같이 마음으로 빨리 치료하자. 빨리 치료하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지만 그 마음으로 다 모아주는 거야. 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럴 때 빨리 치유가 일어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옳고 마음 안에서 모든 해결책은 그렇게 된다. 나쁜 성격 고치는 것도 내가 성격이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교육할 때도 아이가 인정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인정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 있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그거는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는데 엄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그냥 넘어가요. 자기 잘못을 꼭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찾아내야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해요. 고쳐지니까요. 수치를 느끼니까요. 근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남 탓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건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계속. 그러면 그 수치에고는 안 죽고 항상 그런 사람이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실패자. 존재가 바뀌지를 않아요.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발전과 개선, 문제점의 해결, 병의 회복, 건강해지는 것 모든 일체는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아픔을 인식하는 데서, 그래서 수치를 느끼고 반성하는 데서, 참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버드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6가지 습관, 6가지 법칙인가?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다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걸 저도 딱 꼽았죠. 이건 마음에서 이건 중요한데? 한 게 뭐죠? 그분들이 반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반성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 왜? 모든 인간은 실수하거든요. 실수 안 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부처님이 아닌데 무슨 인간의 육체를 갖고 나온 사람인 이상 다 실수하죠. 그러면 그 실수를 누가 반성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간과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그걸 만듭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존재는 바뀌지 않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발전하지 않는 인간이 돼. 진화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개선되고 바람직하고 참된 인간이 되려면
인정해야 되죠. 반성하고 참회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문제점을 인식해야 되는데 반성하기 싫어서 문제점을 인식 안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인간이 가장 강하고 용감한 인간이에요. 나 이렇게 아픕니다. 나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인간이 가장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국가와 민족, 사회입니다. 왜?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비난받을까봐 아유 니네 그래? 이럴까봐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문제점 인식 안 하고 아픈 거 상처 안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점점 더 썩고 병들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 대한민국 잘하셨습니다. 마음 안에서 너무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가 아파. 병뿐이 아니죠. 마음이 어디가 아파. 내가 이렇게 아파. 수치스러워. 나 이렇게 당했다. 나 이렇게 이용 당했다. 나 이렇게 성폭행 당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참에 진실하게 얘기하면서 수치를 느껴줘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남의 수치를 그렇게 상처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아팠어.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도 또 수치청산이 되고 자기의 수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돼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치를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픔을 인정해서 치유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국민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 저 물러갑니다. 안녕.